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의 5강 현대시 5강의 정지용 님의 장수산 1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정지용은 1902년생인데 1950년에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고향은 충북 옥천이고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휘문고를 다니다가, 여러분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문 사학 휘문고 아실 겁니다. 그 휘문고를 다니다가 일본에 있는 교토의 도지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계속 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39년이면 2, 3, 4, 5, 6, 7, 8, 9 그러면 우리 나이로 38살이 되겠네요. 38살 나이에 이 작품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40대는 되지 않고 30대 후반 한창 시작품을 활동을 하실 때인데, 그때 황해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조금 위에 있는 황해도 장수산에서 3년 정도 은둔하셨다고 해요. 먼저 국룰인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는 96페이지에 있습니다. 96페이지의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나는 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심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탈속의 경지를 말합니다. 탈속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탈출 속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출 속세, 속세를 벗어난 경지를 아주 자세하게 형상화했다. 자, 일단 가를 읽겠습니다. 속세와 단절. 여러분, 속세와 단절됐다는 말이 아까 나왔던 탈속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 고요, 아주 고요한 장수산에서, 그러면 절대 고요의 공간, 속세와 단절된 공간, 장수산까지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39년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가 가장 발악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젊은 시인 정지용 입장에서는 징용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징병으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는 상황이고, 많은 조선의 민중들이 간도와 만주로 유랑하고 이주해 가면서 그 일본이 전쟁으로 많은 물자들을 바로 착취해 갔던 그런 시기에 창씨 개명하고 단발령으로 머리를 깎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시달리고 영원히 해방이 올 것 같지 않은 지식인으로서의 고독과 근심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황해도 장수산에 은거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선비정신, 동양적 은일정신, 은자는 여러분이 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은닉, 은패, 그다음에 일도 숨다라는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 숨어서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제가 고통을 견뎌내는 동양의 은일정신,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이 시의 주제가 나오게 되겠죠. 이따가 그대로 한번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억하는 거는 속세와 단절되는 절대 고요의 공간 장수산에서 탈속의 경지를 말하면서 일제강점기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는 동양적 은일정신,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좀 쉽게 좀 캐치를 했습니다. 화자는 당연히 나일 테고요. 이 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라는 화자가 여기 나타나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적으로 나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대상은 이 시적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장수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산에서 은일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에요. 그다음에 심리는 금방 나왔듯이 일제강점기에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동양적 은일 정신으로서 이겨내려는 마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가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씩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벌목정정. 벌목정정은 벌자가 치다 벌자입니다. 제거하다, 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벌초라고 하면 풀을 베다고, 여러분 나무 목자 월화수목 금토일의 나무는 아시죠? 근데 이 벌목정정이라고 하는 요 말은 여러분 시경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했더니처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를 벨 때 낫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도끼로 베게 되면 전기톱이 아니라 쩡! 하고 소리가 울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정은, 고물의 정자는 이 나무를 도끼로 칠 때 나는 소리의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아람들이 한아름 팔을 쭉 뻗어서 감싸 안았을 때 한아름들이의 큰 소나무가 베어짐즉도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베어지고 있는 것 같구나 정도로 여러분 추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쓰지 않는 어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을이 아니고 골짜기, 벨리가 될 것이고 울겠죠. 그러면 메아리 소리가 쩌러렁 하고 돌아올 옴직도 하구나 하는 것 같구나. 그 정도로 이 공간은 절대 고요의 공간입니다. 다람쥐도 좇지 않고 산새도 매산이니까 산새도 울지 않는 깊은 산 고요. 그러면 이 깊은 산이라고 하는 장수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칠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했던 탈 속의 공간이다. 속세와 단절된 공간의 의미이면서 절대 고요. 여기 금방 고요가 나왔네요. 절대 고요. 그러니까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동막골처럼 굉장히 속세와는 단절되어 있어 세상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그럼 뼈를 저린다는 것은 과장이겠지만 너무나 고요해서 뼈를 저릴 정도다. 그 정도로 고요하다 하고 과장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입니다. 희구나라는 표현의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면 눈과 밤은 흰 것은, 눈은 종이보다 더 하얗다. 밤이 더 하얗다는 것은 밤에 여기 바로 나오는 보름달이 비춰서 밤이 하얗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속세와 단절된 공간은 세상이 더럽지만 희고 순수하며, 그리고는 속세와 달리 시끄럽지 않고 고요한 공간이 되겠지요. 그러면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그러면 달도 보름이 지나야 15일이 지나야 보름달이 되고 슈퍼문이 되고 하얗게 되죠. 근데 흰 뜻은 의인법으로 사용해서 흰 이유가, 내가 만약에 손을 든 이유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다처럼 달이 보름달이 뜬 이유가 무엇일까?
신의 계시가 무엇일까?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고전 시가에 나오는 표현처럼 요런 니은다, 는다, 난다가 나오면 여러분 의문형 종결이 되거든요. 의문형 종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어로 풀이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물음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느냐라고 현대어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빨간색으로 체인지해서 이 골짜기를 나로 하여금 걷게 하려는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깜깜하면 보름달이 뜨지 않으면 깜깜해서 이 장수산이라는 곳에서 걸어 다니면 어두워서 우리 추락할 수도 있고 발목이 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얀 이유는 야광 조명을 통해서 내가 걸으라고 하는 신의 계신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 절, 중이 그러면 스님이 계시네요. 이 산 속에 스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이거는 오렌지 색깔로 위, 절, 중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스님은 탈속적인 인물입니다. 속세와 탈출해서 산 속에 있는 절에 사시는 분인데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6판에 6번 졌다? 이거 여러분 뭐 등에 졌다는 아니고 승패로 따져서 나는 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스님이 6판에 무슨 경기를 해서 게임을 해서 지신 거예요. 그럼 6전 6패 하신 거죠. 그러면 예전에 뭐 골프를 했겠습니까? 내기 뭐 고스톱을 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마 여러분 동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전부터 있었던 장기라든지 바둑을 두러 위에 계신 스님이 내려오신 거죠. 시인 정지용이 왔다길래 장기나 바닥이 아니라 바둑 같은 게임을 하셨는데 스님은 6전 6패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위바위보도 6번 해서 6번 지는 확률이 적지만 실력이 없어서 지신 거겠죠. 그런데 선생님 만약 친구랑 게임을 해서 6전 6패 내리 6판을 졌다면 뚜껑이 열리고 친구 멱살을 잡고 주최 측의 농간이다.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은 게임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이죠. 자, 그러면 우절중이라고 절에 있는 스님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 인물은 굉장히 욕심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속세와 벗어나서 살고 계신 분이면서 여유를 가지고 웃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겠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차리라고 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서 맑고 깨끗하게 맑고 그윽하게 늙은 사나이. 그러면 이 늙은 사나이는 앞에 나오셨던 스님이시겠죠. 노승이시겠죠. 그러면 이 스님의 남긴 냄새를 줍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스님이 뭐 방귀를 끼고 가거나 발냄새를 남기고 가지는 않으셨겠죠. 그럼 이때 말하는 내음새인 냄새는 우리 코로 후각 수용체를 통해서 느끼는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경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아까 나왔던 바로 욕심이 없으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줍는다. 줄 수는 없죠.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름. 여러분 시름은 영어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1939년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이 혹독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을 때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지용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정지용을 욕할 수도 있겠죠. 너는 도피자야. 현실 도피를 했어 라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을 유일하게 참고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장수산에 들어오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고통은 바람도 일지 않는데 고요함에도 흔들린다. 그러면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내적인 고통,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견뎌내야 되겠죠. endure. 그죠? endure. 이겨내야 되겠죠. 차갑고 홀로 우뚝하게. 그러면 아까 싫음은 세모였다면 견뎌내는 것은 긍정적이고 차갑지만 홀로 우뚝하게 서 있는 장수산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 오려니는 이 의미가 첫 번째는 장수산이 눈이 내린 겨울산으로서의 차갑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또 화자 역시 이 겨울에 차갑지만 홀로 우뚝하게 견뎌내야 되겠다. 그러면 슬픔도 없이 꿈도 없이는 모든 사소한 감정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장수산 겨울 한밤내를 견뎌내겠다고 여운을 남기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정리할 때 빨간색인 장수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장수산과 우절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산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렌지로 우절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쓸까요? 오렌지는 우절중이고요. 우절중은 여기에 인물입니다. 근데 인물은 탈속적인 인물이면서 욕심이 없으시고 여유를 가지신 분이고요. 바로 장수산이라고 하는 겨울산은 공간적 배경이면서 역시 탈속과 바로 세상 시끄러운 것이 없는 절대 고요의 경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관련이 됩니다. 좋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괄호로 괄호로 묶지 말고 아예 네모 박스를 쳐버릴까요? 좋네요. 잘 보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보라색 잘 안 쓰거든요.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칠하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은 화자에게 영향을 준 거겠죠. 그래서 화자는 영향을 줬겠죠. 화자는 그래서 씨름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홀로 우뚝하게 극복 의지를 가지겠다고 바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이게 이겨내게 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보기에 나왔던 또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바로 동양적인 은일 정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소재도 굉장히 산, 나무, 눈, 밤, 보름, 산 이런 것들이 골, 메아리 굉장히 동양적이면서 말투도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옛날스러운 돌아옴직도하이, 희고녀 이런 말을 쓰고 걸음 일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만약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21세기에 친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네가 빨리 오느라 머리를 안 감은 것 같다. 머리를 안 말리고 온 것 같다. 빨리 오느라 머리를 드라이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할 때 너는 빨리 오느라 드라이를 못함직도 하이 이런 식으로 말을 쓰면 이게 친구인지 그죠? 동네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말투가 옛날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랑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란 볼펜으로 체인지 해주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목정정 인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쩡쩡 소리가 나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시는 네모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다른 시와 달리. 그래서 굉장히 산문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드리 큰 소나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시각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어 짐직도 하이 할 때 여기 미음직도 하이라고 하는 굉장히 옛날에 썼던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함직도 하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옛날스럽다. 예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했다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고풍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훈의 승무처럼 고풍스러운 말투가 어투입니다. 어투를 사용했다는 것도 이 시의 특징입니다. 추측을 하고 있고요. 골짜기가 울었으니까 역시 청각적 심상의 메아리 소리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쩌러렁 하는 것은 음성 상징어가 되겠습니다. 돌아올 것만 같아라 할 때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표시했던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미 종결 어미 할 때 어미가 반복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다리에 오는 운율, 가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가군이 뭐예요? 여러분, 랩에서 나오는 라임을 가군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떠나가, 그죠? 가슴에 멍이 들어도, 나오잖아. 한순간뿐이 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이게 전부 다 가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됐네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 식구가 반복이 되었다고 해도 되고요. 대꾸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람쥐가 겨울에 추우니까 다람쥐도 없고 새도 없다 이렇게 우리 굴 속에 들어가서 아지트에 짱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거죠. 깊은 산 고요가 사일런스죠. 사일런스. 그러니까 이거는 청각적 심상인데요. 고요하는 거는 소리가 없다잖아요. 뼈를 저리는 거는 바로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조용하다 하더라도 뼈를 긁어내는 느낌을 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는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여러분 내신용으로라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눈과 밤이 종이보다 비교법이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하얗다고 했으니까 색채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한 느낌표 빵 영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달이 보름을 기리했다 시각적인데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될 것이고 희다 색채어가 사용이 되었네요. 한밤 이 고를 걸으라고 한다는 말인가? 추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다가 역시 여기 사용이 되었고요. 윗절 중이 6판에 6번지고 6판 6번 대꾸법이 있죠. 6판 6번 그러니까 대꾸의 19 반복이 되고요.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이거 시각적이네요. 그다음에 순우리말의 사용 순우리말의 고유어에서 조찰하다 이런 거죠. 조찰하다, 올연히 순우리말은 아닌데 조찰히 고유어를 잘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말만 있는 건 아니죠. 매산자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찰이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내음새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전에 내음새, 냄새 같이 썼습니다. 지금은 기준으로 따지면 시적 호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냄새는 여러분 후각적이잖아요. 줍는 거는 시각적이죠. 그럼 후각의 시각화, 냄새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역시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시름은 흔들린다. 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여러분 시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흔들흔들하는 건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추상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탄법, 감탄사 사용했고
견디련다, 니은다 있죠? 견딜까로 봐도 되고요. 견디겠다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쌤의 물음표를 보겠습니다. 견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했고요. 차갑고 촉각적 심성이 있고 홀로 우뚝하게 요거는 고유어는 아닙니다. 여기 한자가 나와 있죠. 촉각적 이미지에 그러면 차갑고 오련이는 장수산도 되고요. 화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중의법,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겨울, 한밤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끝날 때 명사로 배경 명사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임표라고도 하고요. 이 짝대기를 하이픈, 영어죠. 줄표라고도 합니다. 이 사용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시적 여운을 줍니다. 시적 여운을 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운을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니니까 굉장히 고백적이고 독백적입니다. 쌤이 꼼꼼하게 표현까지 다 살펴봤고요. 내신용으로도 수능용으로도 이 시는 굉장히 좀 여러분이 유기적 해석이 어려운 보기가 없다면 좀 잔인할 수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역시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났던 시 중에 어려운 시 베스트 5에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시고요. 여기 현대시 5번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정지용 평가원에서 아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 여러분이 잘 복습을 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정지용이 38살에 황해도 장수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일제가 발악하고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견뎌내기 위해서 3년 정도 겨울밤 산속을 들어가서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동양적인 화풍에 담아서 독백하듯 지었던 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숨도 못 쉴 정도로 말을 많이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이 또 정신없어서 필기를 잘못했거나 말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김종길의 고고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